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첫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남 서남부권의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시설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강진의료원 내에 전남 남부해바라기 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상담부터 의료, 수사, 법률 서비스까지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거점 센터인데요. 그동안 인프라가 부족했던 남부권의 센터가 들어서면서 피해자들의 접근성과 회복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서남부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강진의료원 내에 전남 남부 해바라기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과 의료, 수사,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 거점 시설입니다. 센터에는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실과 안정실, 진료실, 진술 녹화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전문 상담원과 간호사, 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센터 개소와 함께 여성가족부, 전남경찰청, 강진의료원, 전라남도 간 업무 협약이 체결돼 다중협력 체계도 구축됐습니다. 전남도는 기존 순천, 영광센터에 더해 총 3개소의 해바라기 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한층 더 촘촘하게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센터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성폭력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모을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후변화로 해수면 온도가 급격히 오르면서 여수 앞바다에도 고수온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여수시는 양식어류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방류와 조기 출하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긴급 방류와 다양한 피해 저감 대책이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남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폭염으로 인한 해수 고수온 현상에 대응해 양식장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여자만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되고 관내 해역 전반으로 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어류폐사와 양식어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방류가 시작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 양식어류는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떨어지고 대량 폐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방류와 밀도 조절은 피해를 줄이는 핵심 대응책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긴급 방류는 여수시와 전남도가 정부의 고수온 사전 대응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화정면과 돌산읍 해역에 58만 마리의 조피볼락이 바다로 방류됐고 이후 돌산 지역에 48만 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입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시 피해액의 50%를 지원받지만 긴급 방류할 경우 피해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방류할 경우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므로 양식어민들께서는 이 점을 참조하셔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고수온에 대응한 긴급 방류 외에도 여수시는 사육 밀도 조절, 조기 출하, 사전 분방 등 다양한 피해 저감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안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여수시는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식 산업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방류 조치는
양식 어류 보호뿐만 아니라 요수 해역의 수산자원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고흥군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우주발사체 나라호의 고장이자 항공우주도시로 주목받는 고흥의 상징을 놀이공간에 담아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실내외를 아우르는 복합놀이 공간 나라올라 우주랜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창의력과 신체 발달을 동시에 키울 수 있도록 여러 콘텐츠로 구성됐는데요. 고흥군의 새로운 명소가 된 이곳을 김정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흥군이 해창만 오토캠핑장 인근에 실내외 복합 놀이공간 나라올라 우주랜드를 준공했습니다. 군은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지역 주민과 관계자, 가족 단위 방문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는 활기찬 분위기와 함께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나라올라 우주랜드는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를 성공시킨 고흥군의 상징성과 함께 아이들의 꿈이 높이 솟아 미래의 주역이 되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설은 국비 20억 원과 군비 16억 원이 투입돼 약 3년에 걸쳐 완공됐으며 실내외를 아우르는 가족 중심형 놀이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1층에는 자유 그리기 체험존과 슈팅 게임존, 휴게 공간이 마련됐고 2층에는 그물망 종합 놀이대와 볼풀장, 트램펄린 등 신체 활동을 유도하는 놀이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우주선 형태의 외관과 다양한 놀이 콘텐츠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며 우주 탐험을 떠나는 듯한 체험을 선사합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곳이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고흥군은 아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을 한층 더 다지게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옛 장흥교도소가 빠삐용 집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과거에는 감옥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와 해방, 그리고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오랜 시간 방치됐던 이 공간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했는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된 장소들을 기록된 파일로 저장하고 보관해서 전시하는 등 방문객들이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과거에 무거웠던 역사가 예술과 자유의 공간으로 거듭난 이곳은 장흥군이 보여준 문화재생의 좋은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옛 장흥교도소가 빠삐용 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자유와 해방,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개관식에는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한 사업단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수감복을 입고 내부를 둘러보는 교도소 체험을 함께 했습니다. 빠삐용 집은 자유를 향한 인간의 본성을 뜻하는 빠삐용과 다양한 가능성을 압축해 새로운 연결을 추구한다는 의미의 집을 결합해 만든 이름입니다. 이 공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에 선정돼 4년여간 리모델링과 콘텐츠 개발을 거쳐 완성됐습니다. 우리 빠삐용 집이 개관하기까지 4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도소가 이전하고 나서 만약 그대로 놔뒀다면 지금도 요거는 흉물이거나 방치되어 있는 폐허로 변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고민 속에서 이거를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자. 군은 감시탑과 수감동 등 기존 교도소의 건축적 요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내부에는 예술과 문화가 결합된 컨텐츠를 채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로 활용된 장소들을 아카이빙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머그샷 촬영, 수감복 체험 등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김성 군수는 빠뿅 집이 장원군의 새로운 문화 트렌드가 될 것이라며 방문객들이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고 삶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 도민들을 위한 정치 1번지, 전남 정치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정치다락 시간입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전남의 삶을 돌보는 분들과 더 가까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전남도의회 송영곤 의원을 모시고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과 전남 도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고흥 출신 전라남도의 송영곤 도의원입니다. 저는 언제나 도민의 삶 가까운 곳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희망의 전남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무척 반갑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얼마 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이 의결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 안인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화두는 기본사회입니다.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중교통이야말로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공공인프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전남은 고령화율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또한 섬과 농어촌 등 교통 소외 지역이 구조적으로 많은 특성을 가진 그런 지역입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경제적 관점이 아닌 복지적 관점으로 우리가 좀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남은 지금 고령화율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1위입니다. 또한 섬의 65%를 보유하고 있는 정말 교통 취약 지구이기도 하고요. 의원님께서 보시는 전남 지역 대중교통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접근성의 단절입니다. 네. 농어촌이나 섬 지역 버스가 하루에 겨우 한두 번 정도 다니고 있는데요. 안 다니는 것도 지금 많습니다. 결국 이 고령자나 청소년 차량이 없는 이런 주민들은 병원을 간다거나 마트, 은행 등 이런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마저도 이제는 접근하기 어렵고 이는 곧 일상생활의 단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지역 교통 문제에 대한 투자나 관심은 경제적 논리에 붙잡혀가지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불편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권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 노선 감축이나 운행 간격 증가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기반 위에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 마을이 점점 사라지는 지역일수록 터미널을 지켜야 합니다. 그 터미널을 지켜서 교통망을 되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버스를 타기 쉬운 곳이 돼야 주민들도 자주 이용하게 되고요. 그래야 노선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터미널 같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다시 연결해주는 정책적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는 광역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시군 단위만으로는 한계가 크기 때문에 도와 시군 그리고 민간까지 아우러지는 통합 교통복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멸돼가는 또 어떤 도시도 생명력을 불어넣고 이동성도 확보해 가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으로 검토하시고 활용되시길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이러한 조례안이 또 시행이 되다 보면 전남도민들의 생활이나 특히 고령자와 저소득층, 교통약자 입장에서 실효성은 뭐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번 조례는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는 소멸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예. 고령자나 저소득층, 청년 등 교통약자는 지금까지 제도 밖에 놓여 있던 경우가 많았지만은 이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또 관련 홍보 및 교육 시책도 함께 병행될 예정입니다. 결국 이 조례는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 걸음이면서 특히 교통약자 중심의 정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조례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던 내용에서 교통약자 전체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그 조례 제정의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책 대상이 훨씬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시각이나 청각 장애인처럼 특정한 유형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도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동에 불편을 겪는 분들은 장애인을 포함해서 고령자라든가 임산부 또 어린이 등 훨씬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현을 시청각 장애인에서 교통약자라는 더 넓은 개념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예. 이 덕분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정책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정류장을 개선한다거나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거나 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 정비 같은 이런 실질적인 지원도 더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은 이동권을 특정 집단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도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늘 처음 마음 그대로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한결같다라는 건 단순히 꾸준하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 품었던 진심을 끝까지 지켜내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심을 바탕으로 도민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과 눈에 보이는 변화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 변화가 도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닿아서 조금 더 따뜻하고 희망이 있는 전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의회 송영곤 의원 모시고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대중교통 이용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교육, 문화, 스포츠를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과 창작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스포츠 대회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행사는 관광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전남 각지역의 간추린 소식 김채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이 주최한 꿈실현 인생학교 중간나눔 활동이 목포대 도림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꿈실현 인생학교는 유형별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꿈실현금을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전남형 글로컬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총 494명의 학생이 참여해 1년간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자신의 꿈과 진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한국배구연맹과 2025 여수 코보컵 프로 배구대회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회는 오는 9월 13일부터 28일까지 진남체육관에서 열려 전국의 배구 팬들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관광과 연계한 체류형 스포츠 이벤트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순천시는 창작자 35명과 함께 2025 순천로드 창작캠프 웹툰 메이커톤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전국에서 140여 명이 지원해 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참가자들은 창작자 맞춤 멘토링과 교류를 통해 수준 높은 기획안을 선보였습니다. 제출된 기획안 중 우수작 7편은 200만 원의 창작 지원금과 함께 웹툰 1화 제작 기회를 얻게 되며 완성작은 오는 10월 쇼케이스를 통해 대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의 김채은이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요트, 모터보트, 제트스키 등 다양한 수상 레저 활동이 전국 곳곳에서 한층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 위를 달리며 더위를 식힐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그만큼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장비 점검 소홀이나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잦아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관리와 사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전남사건집의 이단비 캐스터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름철 무더위 속에 수상 레저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요트, 모터보트, 제트스키 등 물 위를 달리는 레저 기구는 더위를 날려주는 대표적인 피서수단이지만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상 레저 관련 사고는 총 137건, 이 중 86%가량이 장비 점검 미흡으로 인한 기관 고장이나 표류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해경은 이 같은 사고가 충돌이나 좌초, 전복과 같은 2차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은 오는 8일 여수시 웅천에서 동력수상 레저기구 무상점검과 함께 안전문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민간 수리업체가 참여해 요트와 모터보트 등의 엔진과 배터리 등 주요 장비를 점검하고 초보자를 위한 장비 점검 교육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수상레저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사업주의 과실해안에 적용되며 이용자의 개인 부주의나 장비 파손 등은 보장에서 제외되기 쉽습니다. 특히 동호회 활동 중에 사고나 대여 장비 파손 등은 상해보험이나 여행자 보험에서도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레저 활동 전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숙지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전남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하나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시대죠. 사진을 찍는 일 역시 더 이상 전문 장비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산책 중 눈에 띄는 장면을 담거나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는 일 모두 이제는 손안의 스마트폰 하나로 충분해졌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사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사용 방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손안의 카메라로 진화한 스마트폰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진 트렌드에 대해 소개할 김선아 캐스터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랄 때 없으신가요? 과거에는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통 카메라를 따로 들고 다녔지만 이제는 우리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웬만한 카메라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카메라 트렌드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카메라는 오래전부터 우리 삶의 순간들을 기록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처음에는 필름을 갈아놓고 한 장 한 장 소중히 찍던 필름 카메라가 주류였던 만큼 한 컷 한 컷에 신중을 기했고 현상소에 필름을 맡긴 후 결과물을 기다리는 설렘이 있었죠. 이후 디지털 기술이 점점 발전하며 필름 없이 바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 디카 시대가 열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렌즈 교환식의 DSLR은 전문가와 사진 애호가들의 필수품이 되며 고화질 사진을 대중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등장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탑재되면서 많은 이들이 손안의 카메라를 가지게 됐고 이후 상상 이상의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는 DSLR의 미러박스를 없애 부피와 무게를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킨 미러리스 카메라가 등장하며 카메라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최근에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AI로 사진을 만들어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누군지 배경이 어떤지 AI가 스스로 파악해 최적의 결과물을 뽑아내죠. 흐릿한 야경 사진도 선명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사물을 감쪽같이 지우는 것은 기본입니다. 심지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배경을 만들거나 사진 속 인물의 표정을 바꾸는 등 생성형 AI의 영역까지 확장되며 놀라운 결과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카메라의 줌 기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먼 거리에 있는 피사체도 선명하게 당겨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고배율 줌으로 먼 거리에 있는 공연 장면이나 인물을 깨끗하게 담아낼 수 있게 됐는데요. 때문에 요즘 가수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장에서 무거운 대포 카메라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카메라로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바늘과 실, 그리고 천 한 조각만 있어도 새로운 쓰임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잉은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삶과 함께해온 생활 속 예술입니다. 강민경 작가는 이 소박한 작업에 정성과 철학을 더해 한 벌의 옷으로 완성해냅니다. 작가는 옷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정직하게 대하며 기본에 충실한 제작 태도로 완성도 높은 옷을 만들어가는데요. 단순히 보기 좋은 옷이 아닌 입는 사람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편안하고 실용적인 옷을 만들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강민경 작가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한 땀 한 땀 이어지는 바느질. 소잉은 단순히 천을 잇는 기술을 넘어 감정과 정성이 깃든 창작의 여정입니다. 저는 이제 좀 생활한복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체형 커버도 좋고 또 뭔가 좀 차려입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생활한복을 이제 내 몸에 맞게 하나 이제 그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마침 만들었는데 학교에서 그 공개 수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입고 갔어요. 갔더니 큰아들이 저를 보고 화장실로 가서 숨어버려. 왜요? 작은 아들 그 교실은 갔을 때 그 이제 작은 아들하고 저하고 닮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보고 아 누구 엄마 아니세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아름다우십니다. 아이들이 그러는데
원단을 고르는 순간부터 패턴을 설계하고 재단과 봉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정돈된 질서와 세심한 마음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작업자의 손끝을 따라 하나의 옷은 점차 형태를 갖추고 의미를 입습니다. 강민경 작가는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순서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습니다. 작가는 생략 하나가 옷의 전체 완성도에 큰 차이를 만든다고 믿으며 패턴과 재단, 봉제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점검하고 흐름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집중합니다. 아무리 그 정확한 정보가 있어도 내가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정확한 옷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강생들한테 여기 와서 옷 만드는 과정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패턴을 카피할 때 뭘 주의해야 되고 뭘 제가 강조하는지, 그리고 재단할 때 제가 뭘 강조하고 뭘 조심해야 되고 뭘 꼭 지켜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익히는 습관, 그것만 제대로 들이셔도 나중에 집에서 혼자서 홈미싱을 하실 때 다른 영상을 보면서도 그것들을 하실 수가 있다. 강민경 작가는 옷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순간에 입혀질지를 떠올리며 그 쓰임을 생각하고 의미를 입힌 옷을 만듭니다. 여름이면 시원한 모시를, 겨울이면 따뜻한 누빔이나 핸드메이드 재킷을 선택하며 소재와 계절, 사용자의 삶을 함께 염두에 둡니다. 여기는 이제 청암대학교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간호학과인가 이제 거기 학생들이 온 적이 있는데 그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입원해 있을 때 링거를 이렇게 꽂고 막 뭘 하는데 그 의료기기가 좀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뭔가 더 편하게, 아이들도 편하고 그 케어하는 사람도 좀 뭔가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투명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봉제를 해서 만드는 뭔가가 있었는데 같이 만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뭐 재능기부 어디 가서 거창하게 할 게 아니라 나 여기 있을 때 누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것 좀 해주세요 할 때 해주는 것도 이것도 보람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어온 작업은 어느덧 작가만의 온도와 결을 품게 됐습니다. 한 벌의 옷에는 보이지 않는 시간이 담깁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작가는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묻고 답합니다. 강민경 작가는 옷을 만들 때마다 기본의 가치를 말합니다. 정확한 패턴과 재단, 생략하지 않는 순서 하나하나가 완성된 옷을 빛나게 합니다. 계절과 상황에 따라 입기 좋은 옷을 만들고 작업의 모든 순간을 신중하게 이어갑니다. 소재와 쓰임, 그리고 입는 사람을 생각하는 작가의 손길은 오늘도 정돈된 한 벌의 옷으로 이어집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여름의 열기가 가장 짙게 느껴지는 8월입니다. 지치는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의 하루가 작은 행복한 순간들로 차곡차곡 채워지기 바랍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가는 전라남도 곳곳의 이야기를 담은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앞으로도 전남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을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